조금 더 올라왔습니다. 미드레벨의 8.7평 풀옵션 투룸. 한 달 월세는요. 23,800 홍콩 달러. 409만 원. 확실히 그 사이즈가. 아니 방이 있잖아 방이. 와, 형, 근데 진짜 홍콩 빡세다. 진짜 비싸다. 야 이거 어지간해 돈 벌어서는 여기 못 살겠다. 제가 지금 나와 있는 곳은 홍콩의 중심 센트럴입니다. 이곳에 이제 가장 상징적인 거는 바로 아주 이렇게 기다란 미드레벨 에스컬레이터가 위치해 있는데요. 아, 이거 아까 얘기한 나 이거 한 번도 안 타봤는데 이거. 타봐야지 이거는. 안 해봤어. 아 그렇구나. 이거 몰랐네. 지금 이제 오전 10시가 좀 넘었는데 출근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지금 에스컬레이터가 내려오고 있죠. 오전 10시 반 이후로는 이게 상행으로 바뀝니다. 지금 보시면 통제를 하고 있어요. 말씀드리는 순간 하행 에스컬레이터가 상행으로 바뀌었습니다. 저 시간을 또 맞춰서 가셨네요. 바뀌는구나. 이 센트럴의 미드레벨 지역과 연결되는 에스컬레이터가 생긴 이유가 있죠. 미드레벨 지역에 사는 분들이 센트럴 쪽으로 출근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이 연결도를 높이기 위해서 구축이 된 거거든요. 근데 여기 너무 특이하잖아. 중간에 내려가가지고 상점도 있으니까. 여기 쉬는 데에서 나갈 수가 있어요. 나가면 또 막 맥주 파는 데 있고 막. 그래서 오늘은 가장 좀 더 제가 실감할 수 있는 미드레벨 지역에 사는 분들의 매물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 매물의 집이 나올 텐데 어디 쪽인가? 이쪽이었던 것 같은데. 한 10분 정도 올라가서 걸어서 2분 정도. 오, 괜찮네. 대박. 좀 되게 호텔 같이 호텔 생겼어요. 아니에요, 호텔? 저기 집이구나. 근데 이게 뭐 아파트인 거예요? 오피스텔에 가까운데. 예. 버스 정류장, 넘어지면 코 닿는 거리. 당장 바로 앞에 뭐 세탁소, 인프라들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케인로드라는 곳이 워낙 좀 에스컬레이터에서 단 1분 거리고 살기 좋은 곳으로 치거든요. 비싼 편이어가지고 어느 정도 각오는 하고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들어가 보시죠. 그러네, 잘하네. 근데 좀 벌써부터 좀 겁이 나는 게 너무 고급이야. 일단 이런 간접등이 있으면 비싸지거든요. 일단 20층에 상당히 고층입니다. 많이 비싸겠다, 그러면. 자, 들어갑니다. 아. 야, 뭐야? 이게 다야? 뭐야? 아니, 더 있겠지. 이게 단 거 같은데? 근데 원룸이라고 쳐도 좀 작아. 아, 옷은 어디다 둬? 복층도 아니고. 원룸이야? 끝이야. 어떻게 좀 체감이 되시나요? 사실 5.5평이면 우리가 흔히 이제 개인 주거로 사는 원룸보다 오히려 좀 작은 느낌입니다. 홍콩에서는 스튜디오 타입이라 하거든요. 우리로 치면 원룸 같은 거죠. 제가 키가 184cm 정도 되거든요. 여기에 이제 침대 하나 놓는다고 했을 때 만세하고 못 잡니다. 아, 침대 안 들어가, 이 정도면. 그래서 어떤 식으로 하냐면은 그 약간 밑에 공간을 활용하고 2층 침대처럼 위에 올려서 위에서 잠자고 막 이런 식으로 하더라고요. 이 공간 그냥 침대로 다 쓰고요. 그리고 그냥 포장해온 음식 먹을 수 있는 책상 하나 정도. 진짜 작다.
여기 베란다 발코니처럼 이렇게 있기는 한데 와 근데 앞에 봐봐. 진짜 빽빽하다. 진짜. 다음은 욕실 한번 볼게요. 진짜 작구나. 원룸 살다 보면은 무릎이 문에 닿는 경우도 많거든요. 공간은 좀 여유롭고 주방도 있어요, 그거는. 아니 있는데 너무 작구나. 전용 면적 5.5평 홍콩의 스튜디오 타입 신축인데요. 이 매물의 가격은 얼마 정도 할 것 같으세요? 35만. 18,000 홍콩 달러, 한국 돈 309만 원입니다. 5.5평 309만 원. 300. 5점도 없는데? 홍콩이 지금. 우리나라로 치면 강남권에서 저 정도 크기에 좀 신축 원룸이 월세가 한 120 정도 할 거예요. 120. 이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2023년 기준으로 나라별 1인당 GDP가 홍콩이 5만 달러고 한국이 3만 3천 달러로 차이가 좀 나긴 해요. 17,000이 나네. 그래도 세다. 한 블럭 더 올라가 보겠습니다. 요 위로 더 올라가면 이제 모스크 스트릿이 나오는데 거기는 좀 싸지지 않을까. 네. 멀어지면 조금 더 싸질 수 있으니까요. 여기 완전 중심이라니까. 윗동네로 올라가면. 근데 사실 미드레벨 에스컬레이터가 계속 운행만 되면 시간만 조금 걸릴 뿐이지 힘들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집이 좀 낡아진다. 나무도 많이 보이죠. 5분 차이 정도 나더라고요. 자, 모스크 스트릿입니다. 홍콩 택시는 언제 봐도 감성적인 것 같아요. 여기도 똑같이 딱 1년 된 빌딩입니다. 여기도 신축. 여기도 신축이다. 신축이다. 두 번째지. 뭐야? 아니 이렇게 다르다고요? 난 여기. 나도. 아, 일단 소파가 있잖아, 일단은. 그러니까. 방이 있잖아. 아예 정말 몸만 들어오면 된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들어오자마자 이렇게 TV까지. 3만까지 다 있네. 사실 이 원룸과 투룸은 천지 차이거든요. 그래, 침대 이 사이즈 들어가야지, 방에. 와 저기서 자면은 저 다 내려다 보이는 거예요? 또 이 홍콩이 옷장이 그렇게 클 필요가 없는 게 그냥 여름 가을 옷 정도만 딱 준비를 하면 되거든요. 뭐 이 정도면 수납 공간도 충분한 것 같고 무엇보다 전부 다 옵션이래요. 이제 욕실 사이즈는 아까랑 비슷합니다. 욕실이 끝이 아닌가 봐. 보일러실 같은 건가? 샤워하고 난 다음에 그 습기를 빼려고. 습기 때문에 제습기나 뭐 팬 돌릴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쭉 일자로 바람 통하게끔 집안 환기하시기도 너무나 좋은. 역시나 홍콩 매물의 특징은 효율성. 정말 알짜배기 공간들이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발코니 안에 또 있죠. 와 두 개가 있어. 그러면 활용 잘하면 되겠다. 야, 그 비싸겠는데? 근데 좀 멀리 왔으니까 비슷할 것 같아. 가격은 비슷할 것 같아. 네. 컨디션이 너무 좋아서. 자, 조금 더 올라왔습니다. 미드레벨의 8.7평 풀옵션 투룸. 한 달 월세는요. 23,800 홍콩 달러. 409만 원. 확실히 그 사이즈가. 아니 방이 있잖아 방이. 와 형 근데 진짜 홍콩 빡세다. 진짜 비싸다. 야, 이거 어지간해 돈 벌어서는 여기 못 살겠다. 근데 그림 너무 예쁘다. 진짜. 아, 배고프다. 딱 5분만 걸으면 미슐랭 가게들이 나옵니다. And if you want it inside your soul,
길거리 음식점이 막 미슐랭이에요. 아 맛있겠다. 진짜 길거리 음식이 맞아. 와 칠리 카레. 나 보면서 왜 막 설레이지 막. 어차피 이 홍콩 매물들의 특징은 집이다 조금 협소한 감이 있거든요. 집에서 요리를 해먹기보다는 밖에서 외식을 하거나 포장해가는 그런 문화가 크기 때문에 간단하게 포장할 수 있는 가게들이 많이 보입니다. 첫 번째로 점심 식사를 할 곳, 한 5분 정도 걸어서 도착을 했어요. 자, 아까 집에서 5분도 안 되는 거리입니다. 보이시죠? 미슐랭 맛집으로도 소개된 완탕면. 여기는 무조건 웨이팅이에요. 아, 여기 웨이팅. 여기 맛있어. 맛있어요. 아, 여기 이제 새우 완탕 누들로 시켰는데 46 홍콩 달러거든요. 우리나라 돈으로 8,000원 조금 넘는 거예요. 집값은 엄청 비싼데 외식비는 또 그렇게까지는. 진하다. 아, 진하다. 면치기 시원시원하게 하네. 완탕. 맛 표현을 해야지. 맛 표현을 해야지. 저. 우리가 먹으러 가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먹으러 가는 건 아니에요. 중간중간에 맛 표현도 하고 사실 맛있는 음식을 시청자들께 어떤 맛인지 설명을 해드려야 되니까. 지금 우리 중에 이 말 절대 하면 안 되는 사람 1위라고 생각하거든? 김대호 입에서 나온다고 이 말이? 딴 사람들 이거 대호 차장 이 얘기를 한다고? 우리가 먹으러 가는 건 아니에요. 와 이거 뭐 차장님 너무하십니다 진짜. 와. 다 모두 거주하고 있는 세트 같다, 건물들입니다. 세트. 진짜 세트 진짜 같아. 화양연하다. 우와. 근데 여기가 관리가 되고 있는 거죠? 외부적으로 바닷바람을 맞아서 그런지 조금 더 부식이 좀 빨리 되는 것 같아요. 일단 구조 자체는 익숙한 좀 빌라 같은 느낌이에요. 아, 다가구. 나 옛날에 어렸을 때 전당포 갈 때 저런 길이 많이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저는 정경환이요. 아닙니다. 여기가 대기. 이쪽이 원래 만들었을 때는 여기가 두 집이었는데 네. 이 한 집을 6채로 나눴고 이 안에서 또 3채로 나눴어요. 그러면 개조를 한 개조죠. 네. 이런 집을 서브 디바이디드 하우스라고 해서요. 집이 원래는 2개가 있잖아요. 근데 안에를 또 쪼갠 거예요. 원래 하나인데 비싸니까. 비싸서. 우리가 말하는 쉐어하우스가 아니고 아예 다 쪼개놨다는 아예 거죠? 인공벽을 세워가지고 나눠 쓰는 거죠. 아, 그럼 좀 좁겠는데 또, 그죠? 그러면은 여기도 나눠진 집이면은 각각 다른 집인 겁니다. 4인 가구가 거주는 거예요? 예, 한 칸당. 그러면 여기 3가구가 있고 4식구. 그래서 8명이죠. 그리고 뒤에가 뒤에? 집입니다. 잠시만요. 문이 여기가 제 집입니다. 저 특이하죠? 막혔어. 어떻게 된 거야, 이게? 뭐야? 여기 문을 열고. 근데 이 막혔잖아요. 이게 말이 돼? 반가운 캐릭터도 있고. 이게 문이라고? 이 바닥. 천 아니에요, 천? 그러면 현관문이 슬라이딩 도어로? 네, 슬라이딩 도어. 저 잡아라. 슬라이딩 도어 아니잖아요. 실례가 안 되면 네, 저 뭐지? 얼마나 비싸면. 뭐지? 문이 잠깐만 여기 또 자물쇠가 이렇게. 네, 이렇게 안에서도 잠그고 네. 밖에 나갈 때도 잠글 때도 있는데 밖에도. 네. 네. 이 문 때문에 사실 저희 집값이 좀 싼 게 있어요. 이게
집 아니에요? 예, 집 아니에요. 근데 살뜰하게 살림을 아주 잘 마련해 두셨더라고요. 근데 이게 저 후드 위에도 다 올려놔야 이분이 되는구나. 이렇게 어지럽히는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맞아요. 수납이 그렇죠. 없으니까. 여기가 이제 거실인 거죠? 네, 거실이죠, 거실. 오. 특이한 게 지금 곳곳에 뭐가 많이 달려 있는데 여기가 그나마 천장이 높아가지고 제가 활용할 게 많은 것 같아요. 1950년대부터 네. 개조법이 바뀌어가지고 아, 천장을 네. 맥시멈으로 높게 만들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 제한 그래서 없이. 더 네. 높나 보다. 이게 워낙 좁으니까 높게 지어서 위를 수익 공간을 그래야 될 쓸수 것 있게. 같아. 요거는 뭔가요? 세탁기입니다. 세탁기도 되게 슬림하게 나오네. 가전들을 잘 배치하셨는데 제습. 제습. 네, 제습용. 여기가 습기가 너무 심하다 보니까 그 정도예요? 가전제품이랑 카메라랑 뭐 네. 핸드폰 다 망가져요. 망가질 정도라고요? 아니, 핸드폰이 망가질 정도예요? 네, 막 핸드폰 아, 제습기 안에 넣어놓은 네, 전자기기들. 야. 습도가 100%가 나왔어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났는데 바닥이 축축 젖어 있는 거예요, 저희 집 바닥이. 아, 그냥 뭐 비가 온 것도 아닌데? 네. 그래서 쳐봤는데 이게 습도계가 있거든요. 지금은 이제 60%밖에 안 되는데 오, 야, 이게 100이 될 수 있구나. 그 기사에서 봤는데 벽에 이렇게 물방울이 다 맺혀 있더라고요. 가만히 있는데 뭐 뿌린 것도 아니고. 우리가 그 장마 때 엄청 습하잖아요. 그때가 이제 보면 한 70에서 80도 정도 되거든요. 여기 100%래. 네, 그러니까. 평소에도 100. 그럼 거의 물 속에 있는 거 아니에요, 100이면? 그렇죠. 밖에 나갔는데도 이제 네. 계단도 다 젖어 있고.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집 습기 때문에 바닥도 장판 이런 게 아니네요. 타일로 타일이죠. 다. 보니까 벽지가 아니고 페인트. 예, 페인트랑 타일이 붙어 있네요. 특징입니다. 그치, 저게 아니면 다 젖겠죠. 방방에 쓸고 그러니까. 벽지는 안 돼. 그러면은 이 정도 사이즈면은 사실 집에서 뭔가 반려동물 같은 걸 키우기는 좀 어렵겠네요. 저 같은 경우에는 도마뱀이 아, 있는데 키우세요? 한 마리인지 두 마리인지 왔다 갔다 하는데 네. 제가 죽이지 않고 그냥 옆에서 아, 집안에 돌아다니는구나. 습도가 손님처럼. 높으니까. 안쪽에 나중에 걔 집이 있는데 집도 나중에 보여요. 예. 일단 여기 안쪽으로 들어가. 되게 알짜배기로 운동할 게 많네요. 네. 이것도 그거 아닌가요? 근데 이거는 이제 플라잉 요가라고 해야 돼. 이쪽에 가끔 매달리면 약간 얼굴 리프팅 효과도 되고 네, 하고 있습니다. 약간의 술은 정말 건강에 좋을까? 아, 이렇게? 어머. 책을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어머머머. 거기 보니까 저기 방이 하나 더 있던데 저는 여기 뭐예요? 여기는 3중으로 아주 보안이 삼엄하게 돼 있는데 이거 한번 제가 열어봐도 방이 좀 수상합니다. 방이 아닌데? 아, 이거 뭐죠? 비상구. 비상구입니다. 불이야! 불이야! 부수고 그냥 이렇게 탈출하라고. 아니 그러면 이 집으로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각 방에 있는 게 아니고 저 그러니까 이 방에만. 집밖에 없대잖아요. 원래 한 집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앞서 그 슬라이딩 도어가 부실 수 있는 문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대신 집값이 조금 저렴해지는. 근데 무슨 일 나면 다 이 집으로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지. 네. 부실 수 있으면 자물쇠. 그러니까 의미는 없지. 취약하지. 방법에. 매너. 근데 이제 워낙에 집값이 비싸니까 이렇게 나눠서 써야 되는 거죠, 지금. 오히려 저런 옵션을 선호한대요, 젊은이들이. 그럴 수 있지. 여기가 이제 방인가요? 네, 안쪽이 이제 방입니다. 아, 실례하겠습니다. 이 방에도 자물쇠가 이렇게. 네, 한 번도 쓴 적은 없는데. 되게 방이 가로보다는 세로로 기네요. 이거 자체가 새로 만든 것 같더라고요. 아, 이게 가벽이구나. 그래. 모든 공간이 세로로 길어요. 다 쪼개서. 근데 요즘 같이 있죠. 바쁜 현대 생활에 또 아침에 이 각도가 딱 이 각도야. 보시면. 이거네. 샤워기가 동시에 좀 해결할 수 있는. 일을 보면서도 네. 샤워까지. 이거 한 번에 다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멀티태스킹에 되게 진짜 내가 많이. 그런 옵션도 돼 있습니다. 아까 말했던 애완동물이 여기 살아요. 이거 틈이 있네요.
아까 도마뱀 친구. 아 저기를 이제 왔다 갔다 하는구나. 야, 이렇게 도마뱀, 반려 도마뱀도 키울 수 있는 옵션이 있고요. 예. 잠깐만, 이게 지나갈 수가 없는데. 원래 제가 다닐 때는 빼놓고 가는데. 아, 이렇게, 네, 이렇게. 오늘은 들어와시네. 그럼 여기 와서, 여기는 이제 어떤 공간인 거죠? 네, 여기는 이제 제 취미생활 공간이라고 해야 될까요? 원래는 사실 이쪽에 텔레비전을 두는데 네. 다음 주에 이제 친구가 놀러 온다고 해가지고 빼놨어요? 이거 참고로 열립니다, 소파. 소파 열린다고요? 누울 수 있는. 아, 살짝 볼 수 있을까요? 네, 뭐. 예, 살짝. 그럼요. 머리가. 예, 괜찮습니다. 아유, 왜 죄송해요. 저런 변신용 가구를 되게 많이 쓰세요. 너무 협소하니까 저런 게 필요하겠다. 접이식들이. 제가 살짝만. 네, 살짝만 하면은 이렇게 해서 그냥 침대로. 아, 그리고 저 궁금했던 게 여기가 거의 사람 한 명 겨우 들어올 정도의 크기였잖아요. 이런 큰 가구는 어떻게 들어오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계단에서 이제 들고 와서 와서 여기 안에서 조립을 했는데 처음에 배송 왔을 때 딱 사이즈가 이 사이즈였어요. 예. 근데 어떻게 해서 들고 오게 최선을 되더라고요. 다해서. 40kg 정도 됐는데. 그러면 이사 가려면 이거 또 다시 다 분해해서 가요? 선물로 주고 가려고. 아, 그죠, 그죠. 아, 그냥 옵션으로 다음 분에 위한. 다음 분을 위해서. 그러면은 정석 씨는 이제 홍콩 사신 지는 얼마나 되신 거예요? 이제 7년 차 됐습니다. 오, 7년? 2018년도에 와가지고 예. 7년 차 되고 있습니다. 요가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아, 요가. 요가 회사에서 요가 강사로 음. 일하고 있습니다. 뭐 불편함은 불편함은 이제 가격 생각하면 불편함이 사라지더라고요. 그래요. 제일 중요한 게 이제 가격인데 가격이 깜짝 놀랐거든요. 저희 집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홍콩 달러로 2,700달러, 한국 돈으로 아마 50만 원 지금 좀 안 되나 그럴 거예요. 평수는 3.6평 정도. 확 달라지죠. 거의 10분의 1이거든요. 아까 그쵸. 그 400 얼마. 투발콘이 그 집에 비하면. 아무리 컨디션이 좋다고 한들 그지? 네. 아까 첫 집보다는 훨씬 더 넓지 않았어요? 훨씬 넓죠. 마음이 편안해지네. 그럼 난 여기 올 것 같은데 만약에 산다면? 옆에 집은 5,500으로 들었어요. 5,500이면 한 100만 원? 근데 사이즈가 여기보다 아주 약간 크다고 들었어요. 이렇게 집값이 좀 집구하기도 어렵고 비싸잖아요. 근데도 7년째 버티고 계신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그 강의료가 예. 한국보다 조금 괜찮아요. 아, 일단 수입이. 네, 수입이 좀 괜찮고 괜찮다. 이제 어디든지 쉽게 갈 수 있는 거. 여기가 홍콩이 비행기 값이 좀 싼 것 같아요. 어느 나라 갈 때, 네. 태국 갈 때라던가 베트남 갈 때라던가. 확실히 글로벌 허브로서의 그 장점이 또 네, 있구나. 그런 게 있어요.